안녕하세요. 저희는 원피스 팀이고요. 저는 조장 이동형이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프로젝트 주제는 파쇄 문서를 복원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발표 순서는 팀원 구성과 역할, 그리고 프로젝트 개요, 그리고 프로세스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회고, 레퍼런스, 이 순서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조는 이렇게 최초에 이렇게 저부터 이제 고은님까지 5명이 시작을 했다가 고은님께서 이제 회사 업무가 너무 바빠지셔가지고 이제 개인 프로젝트로 전환하시고 중도에 이제 최지효님이 같이 참여를 하게 돼서 이렇게 일단 명단은 6명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팀장과 또 OCR의 어떤 복원도를 계산하는 것을 담당을 했고 이경원님께서는 전체 프로세스를 코딩하는 걸 총괄하셨고, 그리고 NLP 관련해서 자료 조사하고 발표 많이 해주셨고요. 박은진님께서는 센텐스 오더링을 총괄해 주셨고, 또 NLP 관련해서, 그리고 또 데이터도 생성을 해주셨고, 또 양윤정님께서는 이제 수학적 수식을 총괄해 주셨고, 그리고 OCR 관련해서 이제 조사하고 발표해 주셨고, 데이터도 생성하시고, 회의록도 작성해 주셨고, 고은님께서는 이제 논문조사, 발표, 이제 OCR, 또 이제 이 PPT 같은 것들도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지원님께서는 이제 자료구조 알고리즘을 저희가 이제 전체 프로세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파쇄된 문서, 이렇게 문서 파쇄기가 있죠. 그래서 이 아래 사진과 같이 파쇄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문서의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파쇄를 하는데 그 파쇄된 문서를 복원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딥러닝을 적용해서 구현하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 가지고 이게 뭐 한 분야만 된 것이 아니고 뭐 OCR, 뭐 자연어 처리 등 이게 좀 여러 개념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융합된 과제다 보니까 좀 개념학습 이제 어떤 이론을 공부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리고 선행 프로젝트 조사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체 이 단계별로 난이도를 이제 조정해가지고 가장 쉬운 것부터 가장 어려운 것까지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저 파쇄를 하는 방법은 이제 주로 이제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세로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세로 방향으로 파쇄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가로 방향으로 파쇄하는 방법이 있고 가로 세로를 다 해서 정말 먼지같이 조그맣게 파쇄하는 방법이 있어서 세로 가로 전부 같이 파쇄한 이 순서대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파쇄된 것을 이제 이미지로 촬영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이전에 좀 더 쉬운 방법은 이제 저희가 컴퓨터상에서 캡처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상적으로 이제 잘라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이 가상 문서를 복원하는 거가 좀 더 쉬워서 이 단계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조각 수가 적으면 좀 더 난이도가 쉽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경우의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날수록 이제 복잡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적은 조각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 파쇄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등급이 있는데 실제로 문서 파쇄 단계에 국제 표준이 존재를 하고 DIN 66399라는 이제 국제 표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로로만 잘리는 부분 방법도 있고 점점 이제 작고 얇고 더 이제 짜잘하게 자르는 이런 단계들이 있고 뭐 일반적으로는 P4 단계 그러니까 그 파쇄 조각이 뭐 3mm 곱하기 40mm 정도로 이제 보통 사무실 뭐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실제로 판매하는 파쇄기도 P4 단계가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P4까지 목표를 했지만 실제로는 한 P2 정도까지 이제 성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어떤 문제의 핵심을 정의를 하자면은 파쇄를 통해서 사라져버린 이 순서 정보를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 방법 혹은 뭐 방법이라 뭐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라는 거는 이제 그 문서가 파쇄가 됐기 때문에 이미지의 순서도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뭐 그림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닌 문서다 보니까 그 이미지 내에 어떤 그 문장의 순서도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의 순서와 이 문장의 순서를 같이 이제 복원을 할 수 있다면은 이 문서를 전체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미지 순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이미지 파쇄 조각의 첫 번째, 뭐 1번 조각과 2번 조각을 연결했을 때, 두 조각을 연결했을 때 얼마나 자연스럽고 그 연결했을 때 파쇄하기 전에 상태로 우리가 얼마나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을까가 이제 주요 목표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엣지 유사도 이제 OCR 복원도를 사용을 했는데, 엣지 유사도라는 것은 이제 파쇄됐을 때 그 이미지가 이제 뭐 가로 세로가 있을 때 한 벡터 이제 한 칸만 놓고 한 뭐 칼럼이나 한 로우만 보고 두 조각을 비교하는 거고요. OCR 복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파쇄 시에 글자나 뭐 단어가 잘리게 되는데, 그 잘린 것들을 이제 조각 1과 2를 붙여가지고 이제 얼마나 복원이 되는지 어떤 수치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 순서 센텐스 오더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클러스터링, 이 조각들을 어느 정도 이제 모아줬을 때 이제 문장을 추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 문장 1과 어떤 문장 2를 연결해서 얼마나 자연스럽고 이 문장이 잘리기 전에 원래 이어져 있던 문장인지 아닌지 적합한지를 이제 판단하는 건데, 두 가지 접근 방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contextual relationship, 이제 그 어떤 문맥상의 어떤 연결의 자연스러움, 그리고 두 번째는 문법인데, 이제 첫 번째 이 문맥 관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NLP반 분들은 이제 배우셨을 버트에서의 NSP, Next Sentence Prediction, 그리고 알버트의 SOP, 뭐 Sentence Order Prediction, 이것의 어떤 그 확률값을 사용을 했고, 문법 관련해서는 이제 두 문장이 만약에 파쇄되기 전에 이어진 문장이 아니었다고 친다면은 두 문장을 연결했을 때 어떤 문법적으로 이제 좀 어색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거기 때문에 이 문법 기반을 적용하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상 실제로 적용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4단계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데이터를 준비하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전처리를 하고, 전처리를 한 이후에 이제 예측하는 거죠. 순서를 실제로 맞추고 이제 그 맞춰진 순서에 대한 결과와 평가를 하는 이 4가지 순서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은지님과 윤정님께서 잘 준비를 해주셨고, 이 파쇄 문서를 실제로 이렇게 이제 저희 가상 환경에서 이 파쇄를 한 이 버추얼 슈레드 문서와 이미지들과 그리고 파쇄 문서의 어떤 순서 정보, 이제 뭐 0번부터 뭐 100번까지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치고, 그리고 그 문서가 파쇄가 되기 전에 각 줄별로 어떤 텍스트였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린 파쇄 문서의 조각 이미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다 잘라봤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제이슨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이미지와 그 이미지의 각 안에 있는 각 문장들을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리스트 형태로 이제 다 표현을 해줬고요. 이런 식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준비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파쇄 이미지를 뭐 컨버트 시키고,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인버트라는 거는 일단 그
이렇게 흰색 배경이 이제 A4 용지 같이 문서고, 뭐 검은색이 이렇게 글자가 될 텐데, 우리는 이 흰색 어떤 공백 간의 어떤 유사도를 볼 것인지, 검은색 간의 어떤 글자와 글자 간의 유사도를 볼 것인지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전을 주고, 이렇게 또 그 정보가 이제 뭐 0에서 255까지 이제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을 텐데, 사실 저희가 이제 글자와 배경 두 가지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글자는 전부 다 검은색 0으로 처리해주고, 배경은 전부 다 255로 처리를 해주는 이런 바이너리 트레스홀드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엣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 가로, 세로 이미지가 있을 때 네 방향, 이제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이 네 방향에 대해서 엣지를 추출한 다음에 그 엣지들의 어떤 공백, 그 모든 이 엣지가 이제 벡터인데 그 한 벡터에 대해서 모든 값이 다 흰색 픽셀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공백이라고 체크할 수 있고, 이것은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문서들을 붙일 때 좀 저희가 좀 배제하는 부분이라서 공백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OCR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 내에서 텍스트를 추출하고 어떤 그 추출된 텍스트의 캐릭터 A가 뭐 2개, B가 3개, 뭐 이런 식으로 캐릭터 개수들을 이렇게 추출했고, 그래서 예측은 실제로 순서는 어떤 식으로 맞추냐면은, 이 엣지 기반 유사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엣지 유사도를 기반으로, 그리고 그 OCR 기반으로 이 두 가지를 같이 적용해서, 그 스트립, 세로 방향으로 잘려진 문서들을 이제 실제로 붙여봤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 방향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에다가 아까 이제 나왔던 센텐스 오더링, 그리고 문법 기반의 어떤 이 선후 관계의 자연스러움, 뭐 적합도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최종 결과로는 이제 복원된 문서 이미지 하나. 그래서 저희 팀 이름이 이제 원피스인 것도 뭐 100개, 1000개의 어떤 그 이미지 조각에서 하나의 피스로 문서를 재조합하고 복원시킨다 해서 됐고요. 그리고 그 파쇄된 문서들의 순서 정보가 이제 저희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순서 정보와 실제 파쇄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순서를 비교를 해서 어떤 그 순서의 정확도를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뭐 95%의 확률로 순서를 잘 맞췄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봤을 때 이제 문서가 조금 어색한 경우가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휴먼 저지, 저희가 사람이 실제로 눈으로 보고 이 문서가 복원이 잘 됐는지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고, 그리고 어떤 파쇄하기 전에 문서의 그 아까 텍스트들을 복원했을 때 얼마나 정확하게 복원을 했느냐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적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엣지 간의 유사도가 뭐냐 하면은 이제 조각 1번과 조각 2번이 있을 때 조각 1번의 맨 오른쪽 한 칼럼에 대해서 벡터를 뽑아내고, 그리고 오른쪽 조각 2번에 대해서 맨 왼쪽 한 칼럼에 대해서 엣지를 뽑아내서 이 두 엣지 간의 유사도를 구하게 되는데, 이 유사도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17가지 정도의 유사도를 선행 조사를 하였고, 그 중에서 실제로 적용을 해보니까 MSE가 가장 성능이 좋았고요. 뭐 이외에 뭐 작하드, 코사인 유사도를 또 뭐 변형한 것들 여러 가지를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스트립,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잘린 경우 말고 이제 가로 방향으로 잘린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위 조각에서의 가장 아래 벡터 같은 경우는 이제 흰색 공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 흰색 벡터와 또 아래에서도 맨 위 이 탑 엣지를 보게 되면은 완전 흰색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유사도를 구했을 때 100%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예외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센텐스 오더링, 이제 파쇄된 문서 조각들을 최대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런 공백, 블랭크 이렇게 흰색 배경이 생길 때까지 최대한 모아주게 클러스터링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뭐 2줄이 될 수도 있고 5줄이 될 수도 있고 뭐 1줄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이 행간을 자르냐 안 자르냐에 따라서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 클러스터들에서 이제 OCR을 통해서 문장을 추출해서 순서를 맞추면은 어떤 이 문서 간의 문장 간의 선후 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면은 문서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접근을 했고요. 이 센텐스 오더링 방식은 뭐 공개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각 문장들 간의 어떤 이 뭐 NSP 혹은 SOP 벡터의 어떤 확률값을 구해가지고 이제 문장 1에 이제 인베딩 해가지고 넣어주고 이렇게 구분 토큰을 넣어주고 두 번째 문장, 2번 문장을 토크나이즈해서 넣어준 다음에 이 문장 1과 2를 연결해서 버트를 연산시켜준 그 버트 레이어를 통과시켜 준 다음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이제 어떻게 보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FC 레이어를 이제 이렇게 를 통해서 여기서는 이제 벡터 보통 뭐 256 바이 1 어떤 벡터 형태인데 이것을 이제 1 바이 1 어떤 스칼라 값으로 확률 값으로 0에서 1 사이 값으로 이렇게 수렴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뭐 0.5 이하인 것들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뭐 이런 어떤 뭐 액티베이션 혹은 뭐 트레스홀드 과정을 거친 다음에 뭐 그렇게 뭐 문장이 이렇게 5문장이 있다고 치면은 5 곱하기 5 25개의 경우의 수가 있고 물론 이제 1과 1, 2와 2 자기 자신 빼기 때문에 이제 뭐 5 곱하기 4 이 대각선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각각의 어떤 그 NSP 어떤 그 문장 2 다음에 문장 4가 올 확률인 의 어떤 자연스러움은 0.7 정도 된다. 뭐 문장 4 다음에 문장 5가 올 확률은 한 0.5 정도로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은 이제 컨스트레인트 그래프 해가지고 이제 강제적으로 어떤 이 그래프 구조를 통과시켜 가지고 이 순서를 최종적으로 알아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OCR 아까 이제 OCR 복원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OCR 복원도는 우리가 이 조각 1과 조각 2가 있을 때 이 조각 1과 2를 그러니까 이제 파쇄되기 전에 원래 순서였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1과 2를 붙였을 때와 또 조각 2와 1을 붙였을 때 보게 되면은 1, 2를 붙인 다음에 OCR을 적용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컨텍스트라는 것이 이제 좀 잘렸는데 조각 1에서 OCR을 취하게 되면 CO 두 개만 나오고 조각 2에 대해서 OCR을 적용하게 되면 뭐 TE, 좀 X도 좀 TX 뭐 이 정도 나오고 근데 이것을 이제 붙여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면 CONTX 해가지고 이제 조각 1과 2를 각각 OCR 한 결과보다 이제 합쳤을 때 어떤 이 조각의 개수가 증가가 된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1과 2가 파쇄되기 전에 옆에 있었던 문서일 확률이 크다라는 접근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다 OCR을 적용을 해봐서 복원도라는 이제 개념을 만들었고요. 문법 관계는 어떤 그 문법의 옳고 그름의 정도는 이제 실제로 적용은 못했지만 이제 버트 뭐 이제 근로 데이터셋에 보게 되면은 이제 콜라 태스크가 있는데 이거가 이제 어떤 문법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이런 이제 수치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의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엣지 유사도만을 적용을 했을 때 이제 하게 되면은 이거가 이제 스트립 세로로 잘린 문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복원이 거의 지금
이 경우에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100% 이제 정확도로 이제 복원이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그 가로, 이제 세로 방향, 이 스트립 방향에 대해서는 순서를 정확하게 맞추고, 이 크로스 컷, 이 가로 방향에 대해서 잘린 것들에 대해서는 보시면은 느껴지시겠지만,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있죠.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사실 이 밑에 있었어야 되고, 좀 이 부분을 조금씩 걸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또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또 잘 연결된 부분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진다. 특히 이제 크로스 컷 가로 방향으로 잘랐을 때 복원이 잘 안 된다라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가로 방향, 이 세로 방향으로 잘랐을 때 보게 되면 이 예를 들어서 이 전체 문장에 40줄이라고 치면은 어떤 40개의 어떤 그 유사도를 엣지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뭐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뭐 이렇게 특히 이렇게 공백 행간으로 잘리게 되면은 그런 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센텐스 오더링을 실제로 적용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가로 방향의 어떤 그 크로스 이미지 조각들이 뭐 100개, 1000개일 때 적용한 것이 아니고 아까 이제 1단계에서 최대한 엣지 유사도를 가지고 클러스터링, 이제 최대한 못 붙일 때까지 붙여놓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클러스터링이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OCR을 적용해서 텍스트를 추출하고 센텐스 오더링을 적용을 했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이렇게 막 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적용한 알고리즘은 Topological Sort for the Sentence Ordering이라는 이제 논문과 코드를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셋은 SIND라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능이 좀 잘 안 나온 어떤 에러의 주요한 원인을 좀 찾아보고 좀 최대한 데이터를 찍어봤는데 특히 이제 대부분 텍스트에서 줄바꿈을 저희가 이제 주로 논문 문서를 캡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줄바꿈할 때 뭐 다운스트림이라고 치면 다운 하이픈 스트림 뭐 이런 식으로 잘려서 저자들이 쓴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OCR을 적용해서 텍스트를 추출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토크나이저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다운 스트림인데 뭐 다운 따로 스트림 따로 이제 토크나이즈가 되거나 혹은 뭐 언노운 토큰으로 이제 잘못 인식되다 보면은 센텐스 오더링을 계산할 때 좀 오류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장 내에서 이제 OCR을 적용을 했을 때는 이제 이 OCR 자체가 이제 좀 오분류가 있기 때문에 좀 뭐 잘못 인식하거나 언노운 토큰이 돼서 좀 이제 단어들이 이제 좀 구멍이 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안 좋았던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돌려보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0부터 13까지 이제 14개의 조각을 해본 건데 사실 보면은 뭐 1, 2, 뭐 말고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숫자가 커지는 것 뭐 이런 경향은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건 1, 2, 3처럼 이렇게 이어진 것들에 대한 결과인데 그런 것들은 거의 좀 정확도가 많이 낮아서 뭐 사용하기는 아직 조금 부족하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OCR 복원도를 적용을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잘린 단면에 대해서 이제 OCR을 적용하게 되면은 특히 뭐 D를 잘랐을 때는 왼쪽 부분이 C처럼 해가지고 C로 잘못 뭐 오분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뭐 이게 알파벳이 뭐 여러 종류가 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분류가 될 바에야 아예 미분류로 하자 해서 좀 트레스홀드를 많이 높여버린다면은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 트레스홀드 뭐 텍스트 관련해서 최대한 많이 높여도 보고 낮춰도 봤는데 실제로 많이 개선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꽤 오래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OCR을 혹시 뭐
아까는 1과 2를 합친 다음에 OCR 해서 1하고 2를 뺐었는데, 뭐 OCR 1, 2로 하고 OCR 2, 2를 연속해서 붙인 다음에 빼게,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사실 좀 기존에 파쇄되기 전에 좀 붙어있던 게 아닐까라고 접근을 했었는데, 이 접근도 이렇게 뭐 쓸만한 정도는 되지 않았습니다. 네, 회고인데, 사실 제가 이제 회고를 팀원들한테 달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깜빡하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분밖에 못 보내줘서 일단 이렇게 됐고요. 일단, 이번 프로젝트, 이 해커톤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아이펠에서 배웠던 것들을 사실 배웠지만 이제 좀 더 깊이 못 다룬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들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됐고요. 뭐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관련해서 뭐 다 여러 분야가 좀 융합된 프로젝트 주제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다룰 수 있고, 또 그것들을 이제 같이 팀원들과 소통하고 발표 준비하고 하면서 뭐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좀 저희 주제 자체가 좀 난이도가 좀 많이 높다 보니까 뭐 저나 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부족을 했는데, 예,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프로젝트의 본질이 뭔지 파악하는데 조금 후반기 돼서 이제 감이 잡힌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아쉽고, 그리고 새로운 논문이나 자료를 저희가 정말 많이 보고 많이 찾았는데, 이것들 중에서 적용 가능한 거가 무엇인지 빨리 판단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팀장을 처음 해보면서 팀장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여러 능력들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고, 네, 그래서 고생한 팀원들한테 많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 분께서는 이제 해커톤 기간 동안에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로로 자른 스트립 컷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브 찾아보면은 이제 몇 가지가 뭐 대학 졸업 논문 같은 걸로 이제 몇 개가 보이긴 하는데, 크로스컷 가로로 자른 것 같은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선행 연구를 사실 많이 못 찾았는데, 뭐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했지만 조금 쉽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저희가 뭐 매주 뭐 거의 대부분 시간을 모이고 서로 토론하고 발표하고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했던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참고한 것들은 뭐 이 이외에도 여러 개가 있지만 이렇게 있고,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